안녕하세요. 리치 톡톡입니다. 네. 한 주 어떻게 주말 잘 쉬셨어요? 어제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좀 쉬면서 이런저런 내용들 좀 보다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상장 이 기업들이 어떤 이런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총알이 없다, 실탄이 없다, 이런 지금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2의 IMF가 다시 또 올 건지 이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또 이 보고서 하나를 또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렸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불편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작년 중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의 어떤 이런 차트 모양새도 뭔가 이런 IMF 직전의 대세 폭락 지금 차트고 경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요번 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미 전인 19년에도 어떤 이런 기업들의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반영이 안 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까지 반영이 된다라면 이게 진짜 얼마나 기업들 상황이 심각할지 참 가늠이 안 되고요. 그래서 1, 2년 내에 정말로 뭔가 큰일이 한번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현금성 자산 및 순 차입금 추이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 주황색이 순 차입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개인으로 따지면 돈을 빌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빌린 돈, 채무. 그래서 빌린 돈이 보시는 것처럼 18년 살짝 늘어나더니 19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빚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빚이 있으면 또 재산도 있잖아요. 근데 현금성 자산은 보니까 또 17년을 고점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8년 조금 줄었고 19년에는 무려 18년 대비해서 대략 7%가 넘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빚은 줄어들고 그죠? 빚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고 자산은 현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이것도 금리가 터지기 전에 이랬던 거고요. 아마 금리가 터졌을 때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추이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기업은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현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는 16년, 17년, 18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예전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7년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산시장이 여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자산시장이 여름은 거의 여름답지도 못한 여름 보내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겨울로 들어섰는데 지금 19년에 보세요. 지금 18년 대비해서 지금 무려 25%가 넘게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업들이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 어떤 영업을 통해서 그쵸? 예. 본인들의 이런 매출들을 통해서 어떤 영업에 대한 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게 이만큼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어떤 이런 장사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무려 25%나 지금 빠졌고요. 요게 아마 이제 2020년은 훨씬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5%가 빠졌다라면 이번에는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4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내는 요 영업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 그 이익과 이자 비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은 어떤 본인 자기 재산도 있겠지만 또 빚을 끌어다가 대출을 끌어다가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제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1년에 1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1년에 1억을 벌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대출이 또 있으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냐. 근데 이게 1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이랑 나가는 이자랑 똑같은 거죠. 개인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저기 뭐야, 그, 1년에 내가 매달 생활비가 있는데, 그죠? 내가 버는 돈들이 있잖아. 내가 버는 돈이 전부 다 뭐예요? 이자 갚는데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지금, 이자 낼 돈도 지금, 못 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 뭐 살짝 증가인데 19년, 20년 지금 123개, 143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도별 이제 한 개의 기업입니다. 한 개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이자도 못 벌 정도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일해가지고 3년 연속 지금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겠죠.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생활비를 버는데 이 생활비 이자도 지금 못 갚아요. 근데 이게 3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있는 거 재산 다 까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듯이 이런 기업들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계 기업이 보시는 것처럼 이 28개에서 지금 2019년에 57개로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심각해지고 있구나. 자, 그다음 연도별 이제 요 재고 자산 요 추이가 있는데 요 이제 재고 자산은 뭐냐면 만들어놨지만 팔리지 않은 거죠. 만들어놨는데 팔리지 않은 요게 지금 재고 자산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팔린다라는 거는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로 지금 물건이 쌓여 있는 거고 요게 지금 이렇게 90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지금 재고 물건들이 쌓여 있다. 이런 거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연도별 재고 자산 회전율 추이. 좀 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재고로 쌓아놨던 것들이 이게 매출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물건이 실제로 이제 재고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칠 걸리냐? 지금 원래는 2017년에 이게 25일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며칠로 늘어났어요? 이게 31.7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이 물건이 빨리빨리 매출로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될수록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자, 만약에 코로나까지 발생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오싹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코로나만 해결이 되면 지금 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차츰차츰 지금 어떤 활력을 일어나가고 있고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코로나가 직격탄에 나온 거 코로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금방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동안 뭐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경제가 안 좋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금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는 야 정말 이게 기업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가 뭐 IMF에 버금가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커졌다. 정말 많이 커졌고요. 지금 IMF가 터진 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부동산이 뭐 엄청난 폭락을 했었고요. 뭐 40%, 50% 폭락했었고 주가 폭락도 어마무시했죠. 그 다음에 기업이 파산하고, 그쵸? 근데 파산 안 하고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돈에 대한 공급은 없고, 돈 가진 사람은 없고 수요만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리가 폭등을 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다 파산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자, IMF 때랑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요. 어떤 큰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IMF까지 그렇게까지 심각해질 것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넘게 만에
그 어느 때보다 제2의 IMF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 몰빵하거나 많이 투자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주식 투자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빚이 줄어들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 어때요? 완전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나 위험한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쟁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데이터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최소한 이 꺾이는 하향세가 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서 저는 그때 제 큰 견해를 좀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경제 상황이 뭐예요? 제가 항상 계절을 비유하죠.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진짜 추위는 뭐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게 제 견해예요. 예, 진짜 추위는 아직 남았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제 포트폴리오를 안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작년 가을부터 보수적이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저는 제2의 IMF가 머지않아 온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거기에 어떤 베이스를 깔고 제 어떤 비즈니스건 제 어떤 자산이건 그렇게 좀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딴 건 모르겠지만 뭐 각자 알아서 각자 인생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하시는 건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영끌해서 대출이나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고 와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구를 올렸죠? 인생은 지금은 인생이 뒤바뀔 엄청나게 결정적 시기다. 그래서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참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어떤 최근에 기업들의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하긴 해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장 주식 회사들 위주로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까지 해서 어떤 뭐 붙이자면 주식 리치고 아니면 기업 분석 리치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리치고를 또 향후에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아파트 리치고 뭐 기업 분석 리치고 상업용 토지 부동산 리치고 상권 분석 리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올해 7월에 우리 7, 8월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AI 아파트 부동산 플랫폼인 요 리치고가 출시가 되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